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와 관련된 영상 합병이 정말 될지를 항공료가 많이 오르는 거 아닌가, 내년 초중반에 채용이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들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들에게 필요한 채용과 직무만 쏙쏙 뽑아드리는 조스플라의 재밌는 면접 하나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와 관련된 영상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항공사에서 8년 정도 본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항공사에 대해서 좀 느꼈던 부분, 그리고 이제 항공 관련된 취업 시장에 한 8년 넘게 있으면서 제 나름대로의 앞으로 여러분들 방향성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려는 거니까요. 이게 뭐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판단에 어떤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좀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합병이 정말 될지를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합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한 지붕 안에 두 가족처럼 바로 흡수가 되진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인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통합이 되는 시스템으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독과점이다 이런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이제 기업의 회생 불가 회사라는 예외 종목 때문에 아무래도 아시아나 항공을 그대로 두면 더 큰 문제가 있을 거기 때문에 통합이나 인수는 될 것 같고요. 이런 과정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조율을 해가면서 이제 통합이나 인수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코로나의 장기 영향도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고 현대에서 이제 인수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아시아나항공을 좀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외 조항을 좀 적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두 번째는 앞으로 이제 소비자들이나 이게 정말 독과점이 되고 항공료가 많이 오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독과점이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그 엄격한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이렇게 품었다는 것 자체가 항공업의 어떤 천하 통일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통합 마일리지 같은 것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랑 이렇게 마일리지 통합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라는 얘기도 했고, 사실 대한항공이 세계 탑 10에 정말 큰 항공사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얼라이언스 혜택, 그리고 우리 자국민들에게 더 좋은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공료를 올리는 부분은 사실 정부에서 규제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한항공 안에서의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채용이 정말 궁금하시잖아요. 이 3번째 채용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가 현실적인 여성 취업 면접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채용 전망 부분도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게 이제 합병이 시작되면 합병이라는 게 사실 M&A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어떤 구조의 정리도 필요할 테고, 하지만 대한항공에서 기본적인 뜻을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아시아나 인원들이 어느 정도 감축이라든지 구조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안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 인력을 뽑는 것 자체가 당장 통합되고 바로 뽑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복되는 인력이 기사에서 1000명 정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리나 이런 게 운영을 어떻게 할지를 정리를 해보고 채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 초중반에 채용이 이루어지는 건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고요. 그래서 빨라야지만 내년 하반기 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를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채용이 아주 가깝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사 정말 승무원이란 직업이 저희가 정말 하고 싶은 직업이고 이 직업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현실적으로 좀 대안을 드리자면요. 제가 나이가 아직 어리시고 준비를 많이 안 하신 분들 자체는 사실 이 항공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채용이 약간 통합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또 LCC도 에어서울, 에어부산, 그 다음에 진에어 이렇게 LCC 통합이 된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채용이 표준화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NCS처럼
승무원 NCT를 본다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어느 정도 이전에는 항공사마다 좀 캐릭터를 본다라든지 대한항공은 좀 이런 분위기를 좋아한다라든지 이런 색깔이 있었다고 친다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투탑으로 좀 이렇게 대한항공 FSC는 대한항공이고 그 다음에 LCC는 이 통합된 LCC 플러스 티웨이 애경 제주항공 이렇게 가기 때문에 다양성보다는 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뽑을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나이가 지금 어리신데 항공과 다니시거나 승무원을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어떤 스펙의 기준을 조금은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 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스펙이라는 건 아무래도 뭐 어학적인 부분이 크겠죠. 승무원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장거리 노선을 주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어떤 기준이 좀 어학적인 기준이 조금 더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이가 조금 준비가 하셨던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거 지금 다른 쪽으로 전형해야 되나? 이걸 조금 더 기다려볼까?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27, 8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취업을 하시고 나서 상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상황만 계속 주시하고 계시면 마음이 더 조급하실 거고 이미 기다렸던 시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기간들이 쉽게 기다리실 수 있는 시간들은 아닐 것 같고 통합되는 이 인수되는 시간들 또 거기서 정리하는 시간들 또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아무래도 필요할 거기 때문에 이미 승무원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셨고 또 당장 내년 초 이상은 기다리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취업을 하셔서 이 상황을 보시면서 그 후에 방향성을 다시 지원할지를 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어디로 취업을 하냐 이런 고민도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기업의 사이즈가 사실 커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직 생활을 한 느낌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회사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떤 조직 안에서 일을 해봤다는 느낌을 조금 더 선호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좀 어떤 직급 체계 안에서 좀 배워본 느낌을 좀 채워가시면서 상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많은 제자분들께 연락도 받았고요. 저도 사실 이 이슈를 굉장히 눈여겨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고 좀 채용이 언제 나나 이 코로나가 언제 없어지나 이런 거 되게 유심히 보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좀 급하게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